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FA50이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훈련용 경공격기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강력한 무장과 첨단 기능을 탑재한 완벽한 전술 전투기로 거듭날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050 비전 로드맵 행사에서 FA50의 단자형 버전인 F50의 개발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단자형 F50 계획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오고 있었으나 KF-X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무산되었었는데요. 당시 개발 비용으로 1조 3천억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군은 가격 대비 효율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결국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FA50의 주요 세일즈 포인트가 훈련기, 경전투기의 유연한 겸용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시점에 F50의 단자형 개발이 언급되자 사람들은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미국 한국 매체 에이비에이션 온라인은 카이 F50 아이디어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매체는 카이의 FA50은 로키드 마틴의 F16의 설계 개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술기로 쓰일 F50 1인승 다목적 전투기 개발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했는데요. FA50의 단자형은 연료와 행동 반경의 증가를 비롯해 무장 탑재량과 레이동 크기의 증가로 BVR 성능 강화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단자형으로 개발이 된다면 후방 좌석에 연료를 채울 수 있어 350리터의 연료가 추가 확보되어 2850리터의 내부 연료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1리터당 0.74km의 비행이 가능하니 항속거리는 1852km에서 대략 2110km로 늘어나고 채공 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20분 정도 늘어나 3시간 이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전술기들에게 통상적으로 3시간 정도의 항속 성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F50의 단자형 개발은 본격적인 전술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번 카이의 계획은 제3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른 계획 수립이 아닌 카이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FA50이 다목적 훈련 전투기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훈련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좌형이 필수인 반면 단자형 모델은 철저히 전술기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단자형의 개발 선포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즉 돈 없다고 사업을 철회하더니만 만들어 놓은 KF21이나 잘하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라는 반응인데요. 이는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2050년 계획을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한국의 미래전장에서 F50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카이는 2050 포럼을 통해 KF21과 FA50의 호환 전투, 즉 유무인 복합체계의 운영을 강조하였는데요. FA50은 향후 무인기로의 전환을 통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때에는 단자형도 아닌 조종석이 없는 형태로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탑재하여 KF21과 공동 멈티 작전을 수립할 것이기에 그 첫걸음으로 단자형 F50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카이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카이 비행제어 법칙팀 수석연구원이자 FA50 조종 안전성 검사를 담당해온 김석군 수석은 KF21에 적용된 신기술들이 FA50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F35나 KF21에 들어가 있는 LED 디스플레이는 미국 수출 버전인 TOC-A 시제기에 적용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허락이 없으면 FA50의 개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카이는 이미 독자적으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나 공중급유 시스템, 전투행동 반경과 같은 설계를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었습니다. 김석군 수석은 KF21에 들어가 있는 첨단 신기술들을 사실상 FA50에 거의 모두 장착할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저가형 훈련기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즉 F50의 개발은 더 이상 FA50이 저가형 훈련 공격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F-16 바이퍼나 자스 39 그리펜 같은 전술 전투기와 정면 경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KF-21에서 개발 완료된 신기술들이 대거 탑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KF-21이 하늘로 비상하기까지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노하우, 여기에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합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대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에 단자형인 F-50에는 KF-21과의 호환성 및 작전 운용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 엔진인 GE의 F414 엔진의 인티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FA50에는 GE의 F404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정비 개념을 가진 신형 F414 엔진은 KF21의 쌍발로 장착되어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고 추후 개발될 FA50은 이 엔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블리스크 회전체 파트 등 엔진 중요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F414 엔진의 국산화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에 보조동력 장치의 100% 국산화로 해외 수출까지 성공시키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받아 미국 전투기 엔진도 창정비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F-50의 단저형은 국산 A사 레이더와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시기인 2030년을 전후해 블록 30의 계획의 일환으로 전술 전투기로 개발되어 F-16 바이퍼 동급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4세대 기체인 F-16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 FA-50의 놀라운 변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FA-50 블록 20에서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HMD 헬멧,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중급유 시스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AIM-120C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 공대지 미사일, 연료 탱크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한국형 A사 레이더를 달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당장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해외 수출형에는 미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빠르게 블록 24형으로 개량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블록 30에서는 한국형 A사 레이더와 함께 F-50 단자형 전술 전투기 버전이 개발되어 5세대 KF-21과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경쟁력을 갖춘 하이로우 공군 전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과 KF-21의 개발 과정과 현 상황을 비교해보면 세웅지마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던 FA-50은 경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고 FA-50을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인해 KF-21 개발도 순항할 수 있었는데요. 초기 개발 당시만 해도 훈련기라고 하기에는 높은 가격, 그리고 전투기라고 하기에는 빈약한 무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았었는데요. 그러나 동남아시아 및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훈련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흥미로운 기사가 언급되었는데요. 유럽 최대 항공 제작 업체이자 미국 업체를 제외하면 세계 2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에어버스사가 카이가 만든 FA-50의 경쟁력에 압도되어 자사의 훈련기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에비에이션 온라인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AFJT 프로젝트 의 작별을 구하며 카이의 FA-50 서유럽 홍보대사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에어버스 디펜스는 FA-50의 서유럽 수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며 먼저 한국에 제안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셰론 에어버스 대표는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 판매 협약과 국산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점을 감안해 한국산 항공기를 서유럽 국가에 수출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매체는 흥미로운 부분은 에어버스가 FA-50과 유사한 개념의 항공기인 AFJT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FA-50을 택했다라고 했는데요. 에어버스 스페인 사업부가 개발한 AFJT는 리딩 엣지 익스텐션과 수직 드리프트가 장착된 단일 엔진 텐덤 조종석을 갖춘 제트기입니다. 당시 에어버스의 목표는 스페인 국방부에 노스롭 F5 훈련기를 대체할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과 알파젯의 일부를 교체해야 하는 프랑스, 그리고 T-38 탈론에 의존하는 독일에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에어버스는 양산까지 가는 개발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며 사업을 철수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결국 FA-50의 홍보 사업 파트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어버스가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운전 연습할 때 페라리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훈련 용도로 사용되는 기체를 저렴한 운용 유지비와 개발 단가로 생산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FA-50에 매우 큰 메리트가 있죠. FA-50의 시간당 유지비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전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면서 준수한 무장까지 갖춰 저강도 분쟁이나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당시 오버스펙이 실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이에 에어버스가 그 과정에서 자사의 첨단 초음속 훈련 전투기 프로젝트인 AFJT를 묻어버린 것으로 FA-50의 경쟁력이 더욱더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 보라매의 향후 구매를 위한 관문으로 FA-50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연스레 KF-21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F-16과 F-35와도 상당한 유사성 및 호환성을 지녀 카이의 천대 수출 호언 장담이 허언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FA-50으로 6시간 비행 훈련만 마치면 바로 F-16과 F-35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F-35에는 복좌형이 없어 지상에서 완벽하게 교육을 마치고 탑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F-16과 F-35를 운용하고 있는 각국의 공군에게 FA-50은 가장 완벽한 훈련 공격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지난해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FA-50 실행계약 승인식 당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FA-50과 F-16 그리고 F-35는 호환성이 뛰어나고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동작전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폴란드 공군은 아주 특별한 임무에 적용되는 다양한 전투기 보유를 통해 보다 더 종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과의 협약은 러시아의 구전투기 사용을 중단하는 마침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방산, 첨단 방산 분야가 늘 그렇듯 여러 우여곡절 어려움이 많아 비난도 함께 받았는데요. 그랬던 FA50은 현재 경전투기 시장에서 동급 최강의 위치에 올랐고 FA50을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인해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도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KF-X 사업이 자초될 위기까지 놓였으나 오히려 국내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기술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고 이로써 5세대, 6세대로의 진화도 바라볼 수 있게 된 한국입니다. 더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지금 정치적 이점이나 눈앞의 현상만 가지고 이들의 노력을 비난하기보다 좀 더 멀리 바라보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